여러분 솔직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죠?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맛있게 밥을 먹고 못했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외제차 샀어. 국산차는 이제 못하겠다. 우리 애는 이번에 서울대 붙었어.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지. 내가 아는 국회의원과 이번에 식사하기로 했어. 순간 웃으면서 맞장구 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좋은 일인데 왜 기분이 불편하지?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나도 모르게 상대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말.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이 네 가지 자랑은 특히 최악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면 그동안 쌓아온 친분이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자랑을 들었을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도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칼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지혜자들은 말했습니다. 혀를 깨물지언정 자랑만은 참아라. 오늘은 이 위험한 네 가지 자랑이 왜 관계를 해치고 우리는 어떻게 삼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고전 속 교훈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공간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더 깊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성취를 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이가 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좋은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죠. 그 순간 마음속에 차오르는 뿌듯함,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쁨을 말로 내뱉는 순간 시작됩니다. 자랑은 할 때 달콤하지만 들을 때는 씁쓸합니다. 듣는 이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전의 지혜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자랑만큼은 삼가라. 첫 번째, 재물의 자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누군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 재산이 날마다 불어나서 이제는 좋은 차 아니면 못하겠어. 겉으로는 다들 축하해 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참 잘 됐네.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깎아내리는 건가 하는 씁쓸함이 생기죠.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그가 외칩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겉으로는 환호하지만 속마음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왜일까요? 재물 자랑은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잃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재물을 뽐내는 말은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공허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시기와 원망을 불러오는 사람 혹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뿐.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로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돈 자체는 빛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돕고 함께 웃음을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재물 자랑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자랑입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이 자라면 누구나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듣는 이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깊은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 됐는데 그대 아이는 뭐 하느냐?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자랑의 뉘앙스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빛나는 성취를 거두는 아이도 있지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랑은 상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앞세워 스스로를 빛내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도록 돕는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자랑을 삼키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관계는 훨씬 단단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입술 끝에서 맴도는 자랑 한마디를 꾹 눌러 담는 것. 그 짧은 절제가 품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1페이지 요약. 자랑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관계에는 금이 간다. 재물과 자식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행동과 배려로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말보다 행동, 입보다는 귀를 열어주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식 자랑과 학벌, 인맥 자랑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너무 기쁘죠. 첫걸음을 떼던 순간, 처음으로 글씨를 쓰던 순간,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사회에 나가 인정을 받을 때, 그 감격은 부모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우리 애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자식이 의사가 됐어. 이런 말은 분명 자랑스럽고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다. 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는 기쁨이고 자부심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 씨는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 이제는 교수 자리를 알아본다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은 자식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씁쓸함과 비교심이 올라왔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듣는 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성취조차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자랑은 마치 무심코 휘두른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혹시 상대방의 자식이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혹은 시험에서 실패의 좌절을 겪고 있다면? 혹은 건강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내 아이의 성공 이야기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아픔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는 비수 같은 말이 됩니다. 진정한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을 앞세워 스스로를 빛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아이의 길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내 아이의 성공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부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자식 자랑이 입술 끝에 맴돈다면 차라리 다물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짧은 절제가 내 품위를 지켜주고 상대방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 는 말은 한순간의 자랑으로 끝나지만 그대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많이 힘들지 않나?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을 녹이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자식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다가도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자식 이야기를 삼가고 오히려 남의 사정을 묻고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아, 저분은 참 마음이 깊다. 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운 부모보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말이지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자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와 뒷모습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 자식이 잘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도록 묵묵히 뒷받침해온 부모의 자세가 진짜 자랑입니다. 자랑을 참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가 결국 관계를 지키고 품위를 높이고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은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봐 주는 존재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일 수 있지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앞세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의 삶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지켜본다. 자랑 대신 배려와 경청이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든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늘 자신의 학벌을 앞세우며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으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마음속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곤 합니다. 학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노력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또 누군가는 먼 길을 돌아 배움을 이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학벌을 타인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때 생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사는 70세 김정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지역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강사 한 분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니까 이 정도 문제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수강생과 다른 강사들은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학벌이라는 단어가
대화 속에서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학벌로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과 마음의 거리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학벌 자랑이 주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배움과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수단으로 쓰는 순간 상대방은 위축되고 친분은 금세 깨집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박선영 씨. 은퇴 후 문학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만난 한 회원은 자꾸 자신의 학벌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요. 처음에는 듣고 웃어 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모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는 과연 나 자신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 걸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학벌 자랑의 힘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벽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이런 인간관계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학문과 배움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배움은 남을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학벌을 앞세워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축시킨 적은 없었나요? 혹은 상대의 학벌 이야기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나요? 이 작은 경험들이 바로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을 보여줍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과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학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겸손하게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 같은 지식을 전달할 때, 나는 서울대학교 졸업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은 위축되지 않고 배움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하는 사람 역시 겸손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학벌은 과거의 과정일 뿐 현재의 인품과 능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벌을 앞세운 자랑은 벽을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학벌이 입술 끝에 맴돈다면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짧은 절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치인 김영수 의원과 친분이 있다. 나는 삼성 임원 박지훈 씨와 잘 안다. 겉으로 들으면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공허함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인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이창훈 씨는 은퇴 후 지역 사회봉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새로 들어온 한 회원이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LG 회장 이재훈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창훈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맥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있구나. 여러분, 인맥 자랑이 문제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멋있고 유용해 보이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곁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뭐가 있느냐? 즉, 말 한마디로 상대를 평가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아니라 행동과 덕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0세 김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늘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살펴주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 할머니는 이런 선행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진심을 보고 우리 동네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뜻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랑은 입에서 시작하지만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은 잠시 울려 퍼지지만 행동은 오래 기억됩니다. 말은 귀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행동은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박영수 기사님도 좋은 사례입니다. 박 기사님은 택시를 오래 운전하셨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손님을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힘든 사정을 가진 노인을 무료로 태워주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 기사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손님과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맥이나 자랑은 남에게 들려주는 순간 그 힘을 잃지만 작은 행동과 진심은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머무른다. 즉, 진정한 명예와 존경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맥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진정한 관계는 자랑 없이도 삶 속 행동으로 드러난다. 작은 선행과 배려, 묵묵한 행동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든다. 말보다 행동이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 재물 자랑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재물 이야기에 속이 쓰라렸던 경험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세 김태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친구들과 월 1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장사가 크게 흥했어. 내 재산이 날마다 불어나니 이제는 좋은 수레와 기물이 아니면 쓰지 못하겠어. 겉으로는 모두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묘하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맞장구 치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 거만하게 느껴질까? 이것이 바로 재물 자랑이 가진 힘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위축되고 친분은 조금씩 금이 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 자랑은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박상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은퇴 후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친구는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하지. 이런 잔치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겉으로는 환호와 감탄이 이어졌지만 속마음은 시기와 부담, 심지어 돈 좀 빌려달라는 기대까지 뒤섞였습니다. 박상진 씨는 나중에 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물 자랑은 결국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시기와 원망을 부르는 씨앗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로 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주변의 어려움을 돕고 작은 기부와 선행을 실천합니다. 반대로 자랑만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속 거리감과 시기만 남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 이문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노인 복지센터에 후원금을 보내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했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교훈이 다시 떠오릅니다.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덕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난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과시하기 위해 한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부담이나 상처가 된 적은 없었나요? 혹은 내가 듣는 자리에서 누군가 재물을 자랑할 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었나요? 작은 경험일지라도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재물은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행동으로 나누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재물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과 시기만 남긴다. 재물의 가치는 나눔과 배려, 행동으로 드러날 때 가장 빛난다.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으며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쌓는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정민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 4학년이에요. 요즘 실습도 시작하고 교수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중 한 친구는 자식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매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열등감이 올라왔습니다. 정민수 씨는 자식 자랑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기쁜 소식을 나눈 것뿐이었죠. 여러분, 자식 자랑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겉으로는 기쁨을 나누는 듯 보여도 비교와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 자신은 만족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0세 박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팀에서 프로젝트도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부모 한 명은 자식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마음이 힘들던 상태였습니다. 박영희 씨의 말은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식 자랑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떠올려 봅시다. 자식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존재다.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앞세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아이가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 힘들겠지만 응원해야겠다. 라고 내면에서 만족하고 겸손히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6세 이수경 씨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겉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과 조용히 상담하며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스트레스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이수경 씨 역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과 배려로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안겨주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 입장에서 작은 성취조차 기쁘지만 그 기쁨을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필요한 순간의 진심, 어린 도움과 관심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페이지에서 얻을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일 수 있지만 남에게는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앞세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준다. 말보다 행동과 배려가 오래 기억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작은 절제와 겸손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 한마디를 삼키고 자식을 배경으로 삼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행동과 배려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말과 관계를 한층 품격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자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9세 조현우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은퇴 후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연이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재산도 꽤 넉넉하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정치인 김영수 의원과 친분도 있다. 조현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웃고 듣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말로 다 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텐데. 바로 이것이 자랑이 주는 힘과 위험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주지만 관계에는
금을 냅니다. 재물 자랑은 부러움과 시기를 부르고, 자식 자랑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열등감을 주며, 학벌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인맥 자랑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사실 공허합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 같은 학벌, 같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행동과 배려, 겸손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0세 박상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달 지역 복지센터에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돕습니다. 그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66세 이수경 씨 역시 자식 자랑을 하지 않고 아들의 진로와 어려움을 조용히 돕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도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랑은 입에서 시작하지만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은 잠시 울려 퍼지지만 행동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진정한 명예와 존경은 말이 아닌 행동과 겸손에서 쌓인다. 즉, 우리는 말로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행동과 배려로 진짜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박영수 기사님은 택시 기사였지만 늦은 밤 취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어려운 노인을 무료로 태워주며 작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신뢰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머무른다. 말로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행동과 배려, 겸손과 존중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빛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만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진정한 존경과 신뢰는 말보다 행동과 배려로 쌓인다. 작은 절제와 겸손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된다. 말보다는 행동, 자랑보다는 배려와 실천이 오래 기억된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작은 행동과 배려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십시오. 말로 자랑할 필요 없이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행동의 균형을 배우고 입술 위의 자랑보다는 마음속의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각의 사례와 현실적인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해 마지막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분이 연이어 자랑을 늘어놓았죠. 나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우리 아들은 삼성전자 연구원이고 정치인 김영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올해 장사도 잘 돼서 재산도 많이 늘었다. 김영호 선생님은 겉으로는 웃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다 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텐데.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랑과 인간관계의 핵심 교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부담, 열등감, 시기, 거리감을 남깁니다. 반대로 행동과 배려, 겸손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70세 박상진 씨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지역 복지센터에 후원금을 보내며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남구 66세 이수경 씨는 아들의 진로와 어려움을 조용히 돕고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울 송파구 72세 박영수 기사님은 택시 기사지만 늦은 밤 취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어려운 노인을 무료로 태워주며 작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머무른다. 즉, 자랑은 말뿐인 그림자이고 행동과 배려가 진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물, 자식, 학벌, 인맥 자랑은 순간의 기쁨만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진정한 존경과 신뢰는 말보다 행동과 배려로 쌓인다. 작은 절제와 겸손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된다. 말보다는 행동, 자랑보다는 배려와 실천이 오래 기억된다. 말 한마디를 삼키고 진심 어린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품격을 높인다. 여러분,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 자랑을 잠시 삼키고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작은 배려와 도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관계를 쌓고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혜담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지혜와 현실적인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랑보다 배려와 실천으로 삶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